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전략팀장 맡고 있는 김대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해볼 얘기는 2023년 한국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일단 2023년 한국 시장의 코스피 지수 전망부터 한번 해보죠. 예. 네, 일단 저희 한국투자증권 네. 이제 코스피 전망치는요 내년에 2000에서 2650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수치랑 비교하면 조금 하단이 낮죠. 음. 근데 지금 실적이나 네. 아니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 이게 분명히 좀 부담이 되고요. 음. 경기가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 심리가 조금만 훼손되더라도 지수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2000포인트 이렇게 잡아놨고요. 네. 하지만 상단도 이제 위쪽으로 열려 있는데 기업 이익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특히 위축되었던 반도체 산업이 특히 수출이 일어나게 된다면 지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 2023년에 자기 자본 이익률 코스피 기준으로요 한 8.2% 정도가 되는데 네. 저희는 이게 한 9%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들 충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수 레벨도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상저하고를 생각하고 있고 1분기 저점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은 1분기에 그럼 주식 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네. 이거를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네. 나는 뭐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지수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1분기에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1분기가 되면요 네. 굉장히 조금 어두운 환경이 전개가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도 이제 금리를 또 올리게 될 것이고요. 미국도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네. 그리고 기업 실적도 굉장히 악화가 될 것입니다.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겠죠. 네, 네. 왜냐하면 또 한국은 4분기 실적이요. 1월과 2월에 나와요. 네. 3개월 지나서 나오니까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 특성이 이 4분기 실적에 일회성 비용을 떨궈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12월에 인사 시즌이 되면서 기업을 책임지는 대표이사들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죠. 네, 많이 바뀌죠.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전에 안 좋았던 실적이 있다면 이거를 자기 때 그냥 다 털고 간다. 네, 털고 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 빅베스라는 용어인데 실적이 생각보다 팍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아마 1분기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근데 악재를 털어내면 몸이 가벼워져요. 우리가 달리기하고 뭐 훈련할 때 발에 모래주머니를 달다가 딱 떼면은 몸이 이제 쉽게 점프도 하고 달리기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 이후에는 지수가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전반적인 장세 얘기부터 먼저 해봤는데 이슈를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일단 그 수출, 아까도 수출 얘기 잠시 나왔지만 한국 증시를 끌어가는 게 역시 수출 아니겠습니까? 네. 2023년 수출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일단 수출이 좀 살아나려면 결국에 대외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를 기대하기가 좀 힘들죠. 미국도 위축되어 있고 중국도 약간 흔들흔들합니다. 특히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네. 굉장히 위태로웠고 최근에는 약간 이 시위가 굉장히 거세져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좀 전망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의 그쵸. 제로 코로나 쪽은. 네. 근데 우리가 겪었었던 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때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면 네. 수요가 늘더라도 그게 생각보다 세게 늘진 않아요. 그러면은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약간 수요가 강하지 않아서 네. 대외 수출이 생각보다 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후가 되면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제 수출 매월마다 보고서가 나오는데 네. 반도체 가격 굉장히 하향 조정되고 있고 낮아지고 있다 언급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한 2분기 정도가 되면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재고 많이 쌓았던 거 많이 떨어낼 거고요. 그리고 수요가 부진했지만 이제 경제가 회복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제품을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반도체의 출하가 늘고 재고가 줄면서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가 이끌고 나머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해주면 한국의 수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마도 분기별로 나누게 되면 한 3분기 정도는 한국 수출도 YOY로 플러스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3년 한 3분기 정도 돼야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볼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겠네요. 예. 또 하나 이제 금융 쪽인데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이제 가시화 됐잖아요. 예. 이런 금리 역전 이런 게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일단 안 좋죠. 음. 네,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고 한국 금리가 더 낮아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질 거야. 이런 고민이 있으신데 네. 걱정 있죠. 네, 예. 실제로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포인트 내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1%포인트를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사실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전망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은 4.75가 이제 최종 금리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 3.5%가 최종 금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25%포인트가 벌어진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벌어졌을 때 흐름을 보게 되면 네. 항상 한국 증시가 조금 부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뭔가 플러스를 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네. 근데 저는 금리 차가 역전이 되더라도 뭐 완전히 다 망가진다 이렇게 보지도 않고요. 직전에 있었던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그때 사례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때가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인데 그때 기준금리가 1%포인트까지 역전이 됐었고요. 한국 네.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좋았던 업종이 있어요. 또 그럴 때도 좋은 업종이 있어요. 네, 예. 그게 일단 방어주는 괜찮고요. 한국의 IT하고 산업재가 좋은데 특히 산업재가 건설기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에 정책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2018년과 2020년은 과거 전 정부 시기였는데 네. 그때 대북 친화 정책을 쓰면서 네. 그때 이 증권회사의 리서치 센터도 음. 북한 리서치를 해야 된다 막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막 네. 만들어졌어요. 네. 그때 대북 관련주, 현대, 음. 엘리베이나 뭐 관련된 것들이 진짜 엄청난 시세를 기록을 했어요. 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정책이 이끄는 부분으로 이 매기가 유입이 되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정책이 어느 부분으로 향하냐 이걸 보게 되면 지금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정부 이제 방안들 발표를 했는데 예. 기업 투자 측면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예.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원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의 무기 수출 이런 것들이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정책 수혜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금리 역전은 사실 안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전술이 있다. 예. 그 돌파구로 정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리 역전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외국인 자금 얘기도 살짝 나왔는데 지금 이 외국인 자금이 이제 언제나 돌아올까? 이게 또 한국 증시 투자자들의 가장 큰 뭐 관심 중에 하나잖아요. 워낙 좀 강세가 되면 이제 돌아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화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희 전망은요. 네. 원화를 2023년에 1250에서 한 1350원 밴드 네.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좀 빠지는 궤적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2022년에 사실 뭐 1400 중반까지 갔었고 지금 내려가는 과정인데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면 네. 환율이 밑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도 원화 강세를 보고 좀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지금은 이탈을 했고 뭐 2022년 말에는 뭐 중국에 대한 제재 때문에 이제 EM 펀드 내에서 자본 재조정이 있어갖고 한국에 네. 좀 들어온 게 있는데 내년에는 경기 회복과 원달러 환율 하락 이 효과로 조금 점진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 내년 뭐 하반기는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침체 우려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처럼 저런 고금리 정책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슈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도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좀 미국 같은 그런 고금리 정책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따라갔는데 네. 아마도 계속해서 올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음. 뭐 예전에 그 이창용 총재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한국은행은 음.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음. 기관인데 네. 사실 연준한테는 네.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 얘기하셔가지고 약간 좀 구설수에 올르시기도 했어요. 네. 예. 근데 잠깐나. 예. 네. 근데 통화 정책이 예. 이 글로벌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좀 멈춰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리고 한국 내부적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기에 굉장히 버틸 만한 체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 내외관이 음. 항상 꼽히는 게 가계부채잖아요. 네. 근데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거의 뭐 90%까지 올라왔고, 물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조금 명목 GDP가 올라서 내려간 게 있지만 가계부채가 지금 거의 한 1,860조 정도가 돼요. 한국은 그동안에 이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 좀 위태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도 굉장히 경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한번 올리고 이제 음. 통화 정책 영향을 미치려면 시차가 있다 보니까 좀 기다리면서 미국이 좀 빠르게 좀 정책을 바꿔주지 않을까. 피봇 이 기대를 많이 이제 투영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 올리기도 했고 잘 따라왔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조금 여력이 많이 소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 얘기 한번 해보죠. 2023년에 좀 주목해야 되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반도체도 얘기했었고 방산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데를 좀 주목해야 되고 왜 그럴까요? 네, 일단 뭐 분기별로 보게 되면요.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 2023년 뭐 1분기 정도가 돼요. 초반은 그렇겠죠. 네, 예. 그때는 안정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금융주, 은행 이런 것들이 뽑을 수가 있고요. 예.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뭐 유틸리티 방산처럼 경기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산업들 예. 이렇게 보시다가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멈추고 예. 경제 특히 경기 흐름이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낙폭이 컸던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게임 이렇게 들 수가 있겠어요. 예. 왜냐하면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회복되는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가 있고요. 뭐 바이오도 백신은 이제 어렵겠지만 이제 한국의 뭐 CMO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네.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임은요. 사실 2022년을 보면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게임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조금 많이 떨어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환경을 많이 없애놨어요. 사실 우리가 뭘 만들려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되는데 재택으로 해버리게 되면 예. 특히 인터넷 게임 회사들 재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전 수준의 게임은 나와도 그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은 좀 나오기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음.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게임들도 이제 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금융과 정책 수혜주 그리고 후반에는 낙폭이 컸던 성장주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2023년 한국 증시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투자와 관련해서요. 이 한국 시장이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따른 특히 이 타임, 시간을 얼마만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기 투자를 한다 이렇게 네. 보시게 되면 저는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 굉장히 어렵지만 못해도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하면 예. 충분히 원금을 까이지 않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년 정도만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한 기대 수익률이 8% 정도가 돼요. 예. 근데 범위가
30%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 뭐 초에 샀다. 이러면은 굉장히 조금 안 좋을 수도 네, 있겠죠. 지금 힘들겠죠. 네. 예. 근데 2020년 초에 샀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버셨겠죠.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경제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그래도 높은 수익률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한국의 경제 구조가 예전에 구경제, 중후장대 산업에서 이제 신경제로 많이 변화했어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뭐 바이오, 플랫폼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런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두 번째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은 안전한 곳에 돈을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에 이제 조금 현금 이렇게 투자금을 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형 우량주 위주로 네. 조금 이렇게 포지션을 넣는 게 좋겠다. 근데 한국의 대형 우량주는 사실 성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사실 현금도 많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내년에 좋고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 전략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2023년 한국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굉장히 어두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기 전에 이제 다가오는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밝아지는 날들을 기대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토끼해가 그런 하나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해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